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봄향의 에세이 소포. 어렸을 적 소포는 어쩌다 한번 집으로 배달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소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할 우체국에 소포가 도착하면 우체국에서 소포가 왔다는 연락을 합니다. 그때는 동네에 잘 사는 집에 있는 전화가 동네 공동 연락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연락을 받고 소포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서 소포를 받아와야 했지요. 1년에 한 번은 꼭 도착하는 소포가 있었는데요. 작은아버지께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구입하기 힘든 과일을 보내오셨지요. 귤이며 파인애플, 띵깡까지 가득 채운 선물 박스가 제주도에서 육지의 시골 마을까지 먼 길을 건너왔어요. 그때는 정말 한 달은 기본이고 더 많은 기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지요. 엄마를 따라 우체국에 소포를 찾으러 가면 우체국 직원이 박스를 넘겨주는데 박스는 오랜 시간을 이동해 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나마 구멍이 나지 않으면 다행이었지요. 일단 박스를 받으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박스를 열어 귤을 꺼내 우체국 직원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귤박스가 도착하면 우리들은 온 동네 이 집 저 집 심부름 다니느라 몹시 분주했지요. 그 당시는 귀한 음식이라 동네 분들과 나누느라 3분의 2 정도는 금세 사라졌어요. 여기저기 나누고 나서 가족들 모여 귤을 시식하고 좀 남은 귤은 다음날 아침 학교 갈 때 각자의 가방에 몇 개씩 담아서 친구들과 나누며 학교 교실에 귤 향을 가득 채웠지요. 어느 때는 박스가 손상되어 한쪽 귀퉁이가 뻥 뚫려서 오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구멍 사이로 보이는 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는지 박스의 한쪽이 푹 꺼질 만큼 귤이 사라져서 도착하기도 했어요. 그때 엄마는 사라진 귤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고요. 어차피 나눠 먹을 건데 누가 먹으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파인애플은 하나나 2개 정도 함께 담겨왔기 때문에 그건 나눌 수가 없으니 온전히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시큼하고 달큼한 그때의 기억으로 이 글을 쓰면서 입에 침이 고입니다. 소포도 참 귀하던 시절, 선물처럼 도착한 소포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더욱 큰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도 택배는 어떤 식으로든 선물이겠지요. 띵동 벨소리에 한박 웃음 지으며 뛰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자리 잡은 총알 택배. 택배 기사님에 대한 참 씁쓸한 달갑지 않은 상황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옛 삶 속에서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고 살았던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지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각박하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현명한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 공동체 혹은 같은 또래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동호회, 디지털 문화 속에서도 공동체 문화는 시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 우리 고유 문화는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빠르게 가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땐 멈춰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기다려주기도 하고 다소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도 한다면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더 귀하게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리게 전해지던 기다림의 설렘도 함께 동봉되었던 소포. 풍족함은 덜했지만 나눔의 가치까지도 귀하게 전해졌던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던 소포를 기억하며 지금 나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마무리해야 할지 남은 숙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